자기 그 자손 중에 자기하고 통하는 자손이 있어. 그 자손에게 나를 빨리 이 흉지에서 구제해 달라고 그 자손에게 매달리는 거야. 그러면은 네,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장 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두 종합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작년에 또 청명한식을 앞두고 청명한식 시리즈 3부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묘와 관련된 이야기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또 청명한식이 돌아오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택의 기본적인 원리부터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모두 다룬 영상을 앞으로 3부작 혹은 4부작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스터님과 제가 직접 대화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도 저희 채널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주를 기반으로 하신 분들께서도 이제는 땅의 기운을 언급하시고 그러한 지형에 대한 의미를 아마 저희 채널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건 좋은 현상입니다. 사주를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풍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됨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겠지만은 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올바른 쪽으로 나아가실 수만 있다면은 어찌됐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영상을 보시는 일반 명인분들도 기본적인 자연을 보시는 눈을 기르셔야 되고 어떠한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풍수를 공부하고 이 풍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풍수의 시작점이 되는 채널이 바로 저희 천성조 명품 풍수 채널이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실 영상뿐만 아니라 이전에 보셨던 영상들도 다 꾸준히 보시면서 반복해서 보시면은 왜 마스터님께서 그렇게 자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시고 터의 기운, 특히 우리나라의 지형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시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묘와 관련돼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풍수지사들이 서로 다 자기가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가장 많은 경험을 한 사람 그리고 가장 저명한 분의 자리를 잡아주신 분이 바로 마스터님이기 때문에 마스터님의 하시는 말씀만 들으셔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마스터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고 뭐 음택, 양택뿐만 아니라 컨설팅이라든지 풍수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 되면은 청명한식인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다 화장을 하고 조상에 대한 제사라든지 이런 거에 생각을 안 하니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청명한식을 앞두니까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런 이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전에 오고 있는 그게 하나의 풍습이래. 청명한식은 책력에도 보면은 청명한식에는 산소에 가토도 하고 이장도 하고 묘에 대한 비석이나 성물이나 모든 걸 할 때는 청명한식에 한다라고 돼 있어. 그런데 전문인으로 봐가지고는 인정을 할 수 없는 내용이야. 청명한식의 조상산소를 손을 떼도 상관이 없고 해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왜 그러냐? 청명한식에는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이 천상계로 전부 다 올라가고 공방이다. 우리 공일이면 학교 다니는 공일이면 노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음 놓고 조상산소를 손을 봐도 된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래. 이 청명한시라고 해가지고 그 조상산소에 오염이라고 하는 게 있어. 땅의 원리가 있는데 이 조상 유골은 땅 속에 있거든. 그러면 땅 속에 있으면 땅 속의 원리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상 공간에 있는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실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이치가 안 맞는 것이 아예 180도 반대야. 조상 유골이 땅 속에 있는데 왜 명당을 찾느냐? 땅 속에는 땅의 전기라고 하는 게 있어. 땅의 기운이라고 하는 게 그게 전기인데 그거는 세상에서 어느 나라도 다 판구조로 돼가지고 음양의 조화인 그 지기가 우리나라처럼 백두대간에서 선구조 에너지체가 돼가지고 완전 산 동물과 같아. 그래서 백두대간에서 전기가 시작하면은 그 기의 줄기가 우리 몸에도 맥이 있거든. 피가 흐르는 맥이 있듯이 땅에도 기가 공급하는 흐르는 기가 흐른다 하거든. 맥이 흐른다 하는데 그 전기가 흐르다가 멈춘 곳이 그것이 명혈인데 그 혈을 연결된 그 명혈에 쓰면은 그 전기가 뼈에 있는 유전자와 그 기가 접하는과 동시에 맞닿는과 동시에 거기서 기가 발생해. 기 파장으로 해서 동기감응 그 같은 유전자에 의한 기를 동기감응으로 같은 기운이 감응을 해. 파장이기 때문에 어디 보이질 않거든. 그러니까 감응을 한다. 보이는 물체 같으면 받았다. 받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파장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에 어디가 있든 간에 빛의 속도와 마찬가지로 파장으로 자손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땅 속의 원리와 청명한식이라고 하는 일진의 원리하고는 이치가 안 맞는 것이 100% 안 맞는 거야. 조상의 혼신이 영혼이 있는데 3700으로 해가지고 육체를 갖다가 지키고 있는 지신이 있어. 그게가 각혼인데 각혼이 거기에 있는데 현재 그 유골을 보호하고 있는 땅이 좋지 않는데 자손들이 그 위에다가 가토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봉분을 새로 짓고 그 성물을 하고 잔디를 심고 하면은 그 혼신은 중한 기운에 의해 가지고 빨리 지금 나를 구제해 줄 줄 알고 좋아하고 했는데 그만 갖다가 집만 갖다 새로 지어주니까 자기 그 자손 중에 자기하고 통하는 자손이 있어. 조상하고 자손하고 그 자손에게 나를 빨리 이 흉지에서 구제해 달라고 그 자손에게 매달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 묘를 가토하고 나면은 선물하든지 이래 하고 나면은 그 중에 그 자손 중에 병이 드는 자손이 생겨. 그에서 온 병은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와. 그래서 약을 써도 약이 안 돼. 이장을 하지 않으면은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오기 때문에 자손에 피해 가니까 함부로 손을 떼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청명한식 때 이장을 하려고 한다는 게 이제 맞지 않다라는 거죠. 안 맞지.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첫째, 명지사를 묘에 손을 뗄 때는 분명히 조상의 천년유택이거든. 평생 있을 집이기 때문에 사람을 집을 져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또 새로 옮기기도 하고 그 집 방 안에서도 아랫목이 편하면 아랫목에 눕고 운목이 편하면 운목에 눕고 거실이 편하면 거실에 가 눕으면 되는데 죽은 조상은 딱 한 번 누우면은 부동체로서 천년만년 그 이제 이 세월이 갈 때까지 이게 그대로 부동체로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나쁜 기운을 다 받고 있는 거야. 청명한식에 상관없이 문제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장을 해도 되는 건가요? 좋은 자리, 그래서 좋은 명사를 찾아서 감정을 해가지고 좋지 않으면은 좋다 나쁘다 그런 걸 감정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이장하는 게 아니고 아니지. 손을 대기 전에 감정을 미리 한 다음 그래서 그 지사의 감정에 따라서 평가에 따라서 나쁘다 하면은 좋은 자리 안녕지지를 택해가지고 이장을 하게 되면은 자리에 따라서 방위에 따라서 팔방 주역 8개인데 팔방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 어떤 자양에 나쁘면은 우리 오장 육보에 대한 모든 거 신체 부위에 따라서
그 병이 오도록끔 딱 정해져 있어 이게. 그러니까 전문 지사에게 감정을 받아서 그래 하게 되면은 안녕지지에만 옮기면은 모든 것이 있던 병도 낫고 나가던 재물도 들어오고 또 자손도 또 타락하고 뭐 이런 부모 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자식들도 새로 좋은 길을 받아서 출세를 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러니 함부로 손을 떼면 안 된다. 청명한식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걸 굳이 시기를 지켜서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감정을 받아가지고 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요즘 보면은 그 집설이라고 하죠. 묘를 한 대 모으는 거 그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집설을 많이 해. 요새 이제 자손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자손들이 모이기 쉽고 뭐 하다고 해가지고 조상님들이 참 높은 곳에나 아주 먼 깊은 산속에 계시는 조상을 전부 파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집설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화장을 하더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집설로 하면은 조상님들의 대한 후손들에게 어느 할아버지 몇 대 할아버지 가고 그걸 인식화시키는 데는 좋은 현상인데 그리고 또 시제를 지낼 때도 큰 상택에다가 한 자리에서 다 잔을 가지고 10명 같으면 10잔을 놓고 한꺼번에 제를 올리고 편리하고 아주 자손에게는 이제 좋구나. 거기서 안 될 게 있는 게 뭐냐. 역시나 현재 100년 됐든 200년 됐든 산소도 같이 옮길 수가 많거든. 건문 중에는. 그런데 소문중 같으면 100년 이하 이렇게 되지만은 그 이외에는 다 200~300년 되는데 그 중에도 명당이 돼서 훌륭한 자손이 낳는 그 할아버지가 있어. 할아버지 있는데 100년, 300년, 200년 넘어도 유골이 누렇게 황골이 돼가지고 그냥 있는 거야. 그런 조상님을 화장을 해보면 화장하는 것과 동시에 그 전기를 받던 동기 가문으로 전기를 받아서 출세하고 잘 살고 뭐 자자손손이 뭐 부자도 되고 이런 잘 사는 복 많이 받던 사람이 그 집안이 화장하는 것과 동시에 그 당일에도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나 바로 죽는 수가 있고 차를 타고 오다가 차가 굴러가지고도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 묘에 손대가지고 가장 빨리 이제 흉하를 보는 거는 교통사고, 심장마비, 뇌졸중이라. 그런 피해를 봐서 그 집안의 인물들이 전부 해를 보는 거야. 해를 보니까 그 집설하는 거는 편리하고 후손들이 편리하게끔 한다. 뭐 조상산소 안 묵힌다 하는 그런 압박한 눈에 보이는 현상만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야. 절대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 보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보고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공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당한 사람들. 겪어서 그래. 네, 겪은 사람들은 알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누군가가 갑자기 요절을 해버리는 어떤 분 저번에 전화 왔던 그 한 분도 본인이 그 집설을 하고는 그 잘 나가던 20대 조카가 갑자기 백신 맞고 죽었거든요. 그게 이제 요절이고 오사거든. 네. 오사거든. 그분은 이제 그 사고도 당하고 마침 저희 영상도 보면서 아 이게 진짜